일본의 우경화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일본이 처음에 좌경화되었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일본 점령이라고 하는 게 상당한 정도로 거의 뭐랄까요, 혁명에 가까운 정도로 이른바 예방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혁명적인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갖다 확립하게 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 초기에 미국이 봤을 때, 일본의 점령에 들어갔던 미국이 봤을 때, 일본의 군국주의라고 하는 거는 일본의 비민주적인 체제, 그리고 그 비민주적인 체제가 군국주의를 만들었고 그 군국주의가 전쟁으로 가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민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와 농민이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동자 해방, 농민 해방, 토지 개혁 이런 거를 들어가지고 정력적으로 처음엔 진행을 했었죠. 그거를 주도에 나간 게 미국의 이제 G1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이건 요시다 시게루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일본의 재건을 주도해 갔던 수상인데 그 사람의 진자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이 G1파들이 많이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반동으로 갔다가 혁명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 일본의 근대사가.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에는 이 앵글로색슨의 이 민주주의와 함께하는 그 일본이 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면은 일본은 두 번 다시 전쟁한 나라가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이제 요시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후에 이제 수상되는 사람이지만 전에는 외상을 했던 사람, 외상까지는 안 갔구나. 주 영대사, 주 이탈리아 대사, 이렇게 외교 밭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 커리어의 시작점은 저 봉천이어가지고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비서관도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요시다라는 사람은 일본에 와 있는 외교관들을 정력적으로 만나면서 군부가 지금 하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된 일본이다. 이게 원래 일본이 아니다. 일본의 중심은 우리 외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20년대 국제협조주의 질서의 일본이고 그 당시에 일본은 대정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게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의 일본이었다. 이게 기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을 민주화만 시켜놓으면 더 이상 전쟁하지 않은 나라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열심히 설파하고 다녔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게 이제 조세프 그루라든지 이런 이 전쟁이 발발할 때 일본의 주일대사로 와 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의 이러한 일본을 아는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여서 예방혁명으로서 즉 일본 가만 놔두면은 이게 노동자 농민의 혁명이 진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세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전에 군부한테 당했던 그런 원한도 있고 그래가지고 혁명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이른바 자본가들이 그럭저럭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를 만들어 놓자. 그래가지고 예방혁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할 정도로 민주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크게 봐가지고 두 개 정도의 정책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놓는데 하나는 일본을 단일한 그런 단위로 만들어서 점령을 하겠다. 즉 분할 점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미국의 국무성 쪽에서 갖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직접적인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구상이 이제 이 단일 점령이라고 한 때문에 기각이 되고 간접 점령이라고 하는 간접 통치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릴게요. 독일이 어떻게 전후를 맞이하게 됐습니까? 히틀러가 자살한 다음에 나치가 패망이 됐고 나치가 완전히 패퇴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과 소련이 들어가가지고 직접적으로 연합국에 직접 통치를 한 그런 형태로 점령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독일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네 개 나라가 동시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같이 들어가면서 일단 지리적인 편의 때문에 그 지역을 갖다 네 개로 나누었죠. 그래서 영국 통치 지역, 프랑스 통치 지역, 미국 통치 지역, 소련 통치 지역. 이렇게 나눴는데 이 4분의 1로 나눴는데 결국에는 이데올로기적인 그러한 분단이 이루어지면서 영국, 프랑스, 미국이 통치했던 지역을 갖다가 그냥 세 개로 합쳐가지고 독립시켜준 게 서독이 된 거고 소련 부분이 동독이 된 겁니다. 이게 분할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돼가니까 이 일본에 대해서도 똑같이 처음에는 이렇게 분할을 갖다가 하려고 했던 원칙이 있었던 겁니다. 피를 흘린 사람들이 다 같이 분할 통치로 들어간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영국, 중국, 그 다음에 미국, 물론 미국, 그 다음에 소련 이렇게 네 나라가 일본을 분할을 해가지고 통치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건 군부가 가지고 있던 원칙이었습니다. 미국의 군부가.
미국의 군부는 이른바 이 태평양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일본인들과 싸우면서 특히 이제 필리핀의 가달카날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철저 항전하는 것 같다 봐왔던 사람이거든요. 특히 오키나와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일본군하고 싸우는 게 진저리가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군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부담을 작게 해서 일본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 전에 소문 났던 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군인만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까지 축창 들고 와가지고 막 미국 상대로 막 싸우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미국 혼자 피보기 싫다. 다 같이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소련, 영국, 중국 다 같이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분할 통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근데 외교를 하는 사람들, 군인이 아닌 외교를 하는 사람들은 유럽에서의 상황을 갖다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이 저렇게 분할되니까 나중에 골치 아프다. 특히 이제 소련이랑 외교하는데 너무나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된다. 소련이 본격적으로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일본이라고 하는 거는 단일 통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 중심의 단일 통치라고 하는 걸로 단일 점령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8월 16일 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45년 8월 15일까지도 이렇게 분할 통치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국무성이 들어와가지고 국무부가 외교부가 들어와가지고. 근데 거기에 따라서 동시에 바뀐 게 뭐냐면은 분할 통치라고 하는 걸 안 하니까 간접 통치라고 하는 걸로 남았습니다. 왜냐하면은 4개 나라가 분담해서 들어가면은 이 힘의 한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깊이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4개 나라가 분담을 하면은. 근데 미국이 혼자 하려니까 이 힘이 분산이 돼가지고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통치기구를 없애고 직접 통치한다라고 하는 게 미국으로서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통치기구를 놔두고 미국이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메가더죠. 미국이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간접 통치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국민은 그럼 어떻게 설득해? 어떻게 설득하는 게 좋겠어? 직접 통치가 안 되니까 여기에 뭔가 스피커를 가져와가지고 스피커로 하여금 미국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한테 설득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천황이었던 겁니다. 천황의 말은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비유해서 말하자면은 메가더가 뒤에 있어가지고 천황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고 이렇게 설명해 달라. 그러면 천황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군인들은 모두 다 무기 버리고 나오세요. 국민들은 이제 앞으로 좀 편안하게 민주주의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평화국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해줬던 겁니다. 이게 이제 요시다라고 하는 사람의 장인인 마키노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요시다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 정치인 중에서 3대 명필이라고 불릴 정도로 글을 잘 쓴 사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마키노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19년 파리 강화회담에 일본의 전권 대표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인한테 이 시기에 1920년대 화려했던 일본 외교를 배웠던 사람인 거죠. 요시다가. 그러니까 아베라고 하는 사람이 기시라고 하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만 신경 쓰는데 아베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은 이 요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전후에 깔아놓은 이 질서 위에서 이 병력만,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군사력만 가지고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외교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아까 요시다라는 사람이 전후에 쓴 일지인데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좀 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군부에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군부가 이 사람을 잡아 넣습니다. 그래서 가택연금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모든 권한을 갖다 박탈을 해가지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요시다는 군부를 완전히 왼수로 합니다. 군부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도조 히데키라는 사람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망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만세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술 마시자 그래가지고 술 마시고 이제 우리 세상이 나왔다. 우리가 나설 때가 됐다. 일본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본이었고 이게 망해서 잘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읽었다라고 하는 책이 다시 한번 내가 읽고 있는 책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트레벨리안이라고 하는 영국 사가인데 영국 역사입니다. 영국 역사를 읽으면서 영국이 미국이라고 하는 식민지를 잃고서부터 진정한 세계제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읽으면서 일본은 대만과 조선이라고 하는 식민지를 잃고서 이제부터 영국과 같은 진정한 세계제국이 될 거다라고 하는 꿈을 키우면서 그것을 할 사람은 이제 영국의 그 많은 재상들처럼 캐슬리라든지 이런 재상들이 있었던 것처럼 외교를 할 줄 아는
외교관들의 시대가 돼서 나 같은 외교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전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만 이렇게 영어로 써놨어요. 이 부분만. 다른 것들은 다 전통적인 그런 문체의 일본어로 써놓고서는 읽어보면은 If the devil has a son, surely he is 도저. 세상에 악마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악마의 아들은 분명히 이 도저일 것이야.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저 히데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원망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새로운 그림인 것 같네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4대국 그 분할 통치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도쿄는 이 4대국이 같이 공동 관리하고 이 관서지방에서는 두 나라가 같이 공동 관리하고 여기는 이제 미국, 여기는 소련, 여기는 영국, 여기가 중국. 이때 중국은 중화민국의 중국입니다. 이렇게 일본을 나누자라고 하는 것으로 돼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단일 통치로 단일 점령 지역을 하다 보니까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에서 배제가 됐죠. 이 소련을 어떻게 그러면은 만족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게 커다란 문제로 남았겠죠. 그게 이제 한반도 분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굉장히 정말 우리 역사의 그 비극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독일은 패망했을 때 식민지가 없던 나라입니다. 독일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망했기 때문에 모든 식민지를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 배상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할양을 전부 했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패망했을 때에는 히틀러의 독일이 침공해서 들어가지고 강제 점령한 곳은 있었지만 식민지는 없었던 곳이에요. 근데 대일본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과 대만을 가지고 있는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과 싸웠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쓰라린 역사지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일본 제국의 이 영토라고 하는 것은 이 조선과 대만을 합친 게 일본 제국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이걸 나눠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만은 중화민국한테, 그 다음에 영국은 여기까지 올 여유가 없으니까 영국한테 줄 것까지는 없고, 한반도 중에서 북부는 그러면은 소련한테 주면은 대충 이 극동 전선에서 싸웠던 사람들에게 다 이익은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걸로 만들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게 미국 사람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덜레스가 와가지고 무슨 뭐 37도선 얘기라고 하는 거는 나중 얘기고 한반도만 보면서 하는 얘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을 봐야지 보이는 부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일본에 대한 점령국의 연합국의 점령 통치라고 하는 게 불똥이 튀어가지고 한반도가 분단되고, 그래서 일본이 지금 부활돼 나가는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